연말을 맞아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를 하면서 그 주요 은행들이 1억 이상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들, 그 속내가 무엇인지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경제 전문가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죠. 줄여서 최이코 최이코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최이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성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 본명이 예, 예. 최성근 씨로 알고 있는데 네네. 최이코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경제 전문가라서 그러신 건가요? 예, 최성근 이코노미스트라고 이제 이게 좀 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르기 어려우셔서 줄여서 아, 저희 이게 줄여서. 최이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제 이름은 조성환인데 예. 주변에서 자꾸 각수야 각수야 그러거든요. 최이코 최고의 이코노미스트 줄여서 네. 최이코 좋습니다. 예. 자, 먼저 그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그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중에 네네. 신규 취급액 기준 지표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네네. 이게 좀 어떤 어, 의미죠, 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은행연합회에서 지금 공시를 하는 금리인데요. 그 공시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이죠. 코펙스 금리가 0.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난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라는 건요, 예, 이제 예.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8개 시중은행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되는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내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 은행들이 실제 취급한 예금이나 적금 혹은 은행채 등의 신상품들의 금리가 인상되거나 혹은 인하될 때 이들을 반영해서 매달 상승 또는 하락을 하는 것이 이 코픽스 금리인데요. 아마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대출하고 이렇게 비례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출 시중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의 기준 금리를 말하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 말고도 혹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음, 이 잔액 기준 금리는 좀 서서히 반영됩니다. 예, 신규 취급액은 신규로 조달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신속히 반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 신규 기준 코픽스 금리가 오른 것은 아마 은행에서 이 신상품 신규 조달 금리가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반면에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좀 내려갔습니다. 두 예, 개의 금리가 이제 서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신규 코픽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금리이기 때문에 이런 예, 예. 움직임이 보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코픽스 기준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서민들의 대출과 관련돼서 반영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예.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나 뭐 전세대출이나 뭐 이런 분들은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결국 그만큼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예. 결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질문이 오늘 되게 많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좀 편안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민은행이 1억 이상 신용대출을 중단을 했고 네네. 또 신한은행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대출 한도가 3억에서 2억으로 줄었고 네. 또 신용대출을 받는 여건도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현상 이게 지금 뭐 우리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모습 같기도 한데 이게 네. 왜 자꾸 이렇게 신용대출이 중단되고 이러는 건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픽스 금리에 이제 가상금리가 얹혀진 시중 창구에서 실제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한 시중에서 평균 2.69%에서 3.95%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더 낮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무튼 은행이 이렇게 신용대출을 줄이게 된 것은 뭐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음, 솔직히 뭐 의사, 변호사라든지 또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은행 입장에서는 VIP들이잖아요. 예, 예. 더 많이 대출해주고 싶겠죠. 근데 안전하게 대출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이제 신용대출을 당국의 지시하에서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은 결국 뭘 말하느냐. 저금리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지난 11월 기준으로 보시면 보통 가계부채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가계 신용이나 불리는 예. 3분기 한 분기 만에 결국 45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예, 뭐 그때 45조 원 예, 늘어난 예. 거는 뭐 몸에 와닿지는 않아요. 저희는 우리 이 역대 두 서민들은 번째 큰 금액이거든요. 예, 뭐 우리 뭐 그래서 서민들은 뭐 45조요? 예. 아니 그 전체 저는 가계부채 금액이 예, 그렇다는 예, 예.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빨리 좀 진행 좀 할게요. 네네네. 뭐냐면은 지금 일각에서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네. 우리 그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이거 뭐 유탄을 맞고 있다. 네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뭐 대출을 좀 장려하는 것 같으면서도 신용 대출 문턱이 높아졌단 말이죠. 네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 대출 분위기가 이렇게 옥죄게 되면 네. 고신용자들이나 뭐 고액 자산가들은 뭐 신용대출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죠. 근데 결국 대출 환경이 타이트해지면 네. 결국 정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또 대출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실제 통계를 보면 중금리 대출이라고 이제 신용도가 좀 낮은 분들에 적용되는 금리가 있는데 중금리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또 지난 8월 기준으로 보시면 5대 네. 신용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지거든요. 결국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 자금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은 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네. 결국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의 통계에 보면 오히려 시중금리에서 중금리 대출의 비중이 뭐 15%가량 올라가고요. 결국 그렇구나. 이렇게 관리가 대출 이제 타이트하게 옥죄게 되는 분위기가 되면 정말 시중도가 떨어지면서도 이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네.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최이코 전문가님. 최근에 그 집값이 다시 또 이렇게 스멀스멀 상승하고 오르고 있다. 있죠.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대출 제한까지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그렇습니다. 드는데 와, 이 분위기, 이 부동산 상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경제 전문가시니까 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지금 일단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나온 메시지에 따르면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미국이요, 보면 미국? 예, 미국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0%로 지금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저금리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이제 집값 상승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예, 예. 그런 부수적으로 지금 계속 대출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겠죠. 이런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결국 서민들의 이제 정말 은행 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자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금 정부가 신도시를 빨리 지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부동산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저금리에 많은 돈이 풀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지금 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그 근본 이유도 이 집을 지금 사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어서 더 많은 수요가 이제 가수요가 이제 따라 붙는 것이죠. 그래서 영끌해서 뭐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수요까지 달라붙게 되면서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지만 집값을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참 그 올해 2020년은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냥 셧다운 그 자체인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도 늘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국민들이. 네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패닉 바잉 현상도 있었고요. 그렇죠. 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평범했던 시절로 좀 시간이 되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뿐입니다. 네네. 아이고 참 이거 좀 아니 백신 때문에도 난리고 지금 뭐 확진자가 뭐 1,000명이 넘어가고 이 난리통에 네네.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네. 증권 시황은 또 좋고 거기다가 또 가상화폐 올라가고 있고 네.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경제 상황이. 그래도 내년 정도 되면 그래도 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무슨 국가요? 수출 주도형. 그러니까 경제 수출 구조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좋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은 아주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 최이코 씨였습니다.